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팻말도 다시 달았더라고요. 프랭카드도 달고 그랬다면서. 그리고 거기다가 세콤을 어떻게 설치한 걸까요? 세콤은 그냥 주인 안 가리고 그냥 받아주는 건가요? 그것도 이제 유치권자로서의 자격으로 했겠지. 그 사람들이 그 뭐 해달라는데 그 사람들도 돈 버는 일인데 해줬겠지. 아니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세콤 달아도 되고. 이 화성은 아까도 그 설명을 하던데 화성은 허가 안 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. 허가가 잘 안 나요 이제. 예, 그렇다고 그러죠. 이거 허가 빨리 내놔야 돼 이렇게. 부동산 얘기로는 올해 안에 내라. 올해가 지나면 어렵다고. 한 달밖에 안 넘었죠.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여기는 화성시 마도면이에요. 화성시에서 비싼 데가 마도, 그 다음에 그린시티 있는 데가 어디죠? 성산, 그 다음에 장안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에서 좀 비싼 데거든요. 이 도로가 한 300~400m 되거든요. 이거 우리가 포장을 싹 했어요. 남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해버렸는데 여기가 완전 비포장같이 생겨가지고 가치가 들어올 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. 그냥 해버렸어요. 돈이 한 1억 다 들어도 해버렸죠. 동네 사람들 되게 좋아했겠네요. 한 사람도 인사 안 하더라고. 하여튼 일단 그렇게 됐어. 근데 여기가 도로가 이만큼 냉지가 있었거든. 이만큼 반이 빠졌어, 이렇게 이만큼이.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통로를 확보했지만 이걸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보를 하더라고.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된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1등 하게 될 때 남들이 못 쫓아온 이유가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못 쫓아왔는데 점검을 내가 해봤지, 그 당시에. 낼 데가 어디 있나. 그걸 알고 했으니까 우리는. 그래서 이걸 해결을 했어요. 이 땅이 지금 7,300평이거든요. 여기 지금 세컴 장치가 돼 있어, 이렇게.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통보가 될 거야. 여기 내가 처음에 왔을 때, 낚시를 받고 처음에 왔을 때, 여기 컨테이너가, 저 컨테이너가 여기 있었거든요. 못 들어오겠다, 내쫓아가지고, 낚시를 받고도 못 들어왔었어. 여기서 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내가 쫓겨난 거 한번 찍었어요, 그거. 유튜브로 한번 찍어갖고 나왔었는데. 누구 오히려 우리 식구 아닌가? 근데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? 우리 생산 관리거든. 뭐죠? 안녕하세요. 그래도 생산 녹지하고 생산 관리가 좀 다르잖아요. 생산 녹지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. 가든 같은 거를. 근데 생산 관리는 장사를 못 해요. 이게 단점이에요, 이 땅이. 이걸 생산 관리가 아니라 자연 녹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자연 녹지. 자연 녹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, 이거? 자연 녹지로 바꿔야 되는 게, 첫째는 도시는 자연 녹지고, 도시가 아니면 제일 좋은 게 계획 관리거든요. 근데 여기 도시 지역에 들어갈 것 같은 게 자연 녹지 있죠, 여기. 있습니다. 이쪽입니다. 이쪽이요? 그러니까 이걸 범용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왜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.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알려가지고 자연녹지로 바꿔주면 훨씬 땅값이 올라갑니다. 생산 관리에서 자연녹지가 되면 한 30%는 올라가지 않겠어요? 가격이? 그런 거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이거든요. 이게 지금 우리가 손 댄 거야? 깎은 거야, 지금 일단은. 근데 깎는 게 완벽하게 깎으려면 뭐 예를 들면 20만 원 들어간다.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땅을 쓸 사람들이 그 사용처에 따라서 이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, 이건 우리가 공장 용지 정도로 깎아놓은 건데, 공장은 안 되는데 원래 가구 공장 허가를 냈어요. 가구 공장이 제일 쉬워, 공장 중에는. 허가를 냈거든요. 그런 건 정도로 쓸 사람이면 이게 좋고, 집터로 쓸 경치가 괜찮잖아요. 집터로 쓰려면 여기서 또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따라서 용도를 맞춰서 토목을 하라고. 저 산꼭대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저거 지금 허가가 안 나요. 요거만 싹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요걸 허가가 안 해주네. 맨 봉우리 잘 허가가 안 납니다, 봉우리가. 여기 또 집들도 좀 있어요, 이쪽에는. 주택 부지로는 딱 맞고요. 주택 부지로 팔려면 200평이나 150평씩 잘라서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허가는 공장용지로 낸 거야. 냈는데 우리가 낸 게 아니라 전부 사람이 냈더라고.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. 일부 대가를 좀 지불하고 받아온 거거든. 그걸 살린 거지, 그러니까. 살려놓고 또 주택지로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. 주택은 아주 안성맞춤이잖아, 주택은. 그래서 3단까지 깎아놨거든요. 그 저 밑에가 또 땅이 있는데 그 밑에는 지금 손을 안 봤는데 거기 땅을 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지하로 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. 번면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는 거기 그대로 거기서 지하 개념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 또 1층이 되는 거죠, 그쪽에서 볼 때는. 이쪽으로도 길이 있나요? 길을 한 5m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.
5m 내려고 그것도 준비 중에 있는 게 어차피 배수로를 그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튕기겠지 좀 약간 튕기고 있어 상대가. 배수로 겸 도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. 그럼 저 공장들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가는 거지. 지금 13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장 부지 한 팀 붙었고 2,000평 정도 찾는 사람 또 4,500평 찾는 사람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윈도와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. 그렇게 이제 붙고 있는데 가격이 항상 문자가 되죠. 가격. 저쪽으로 맹지가 한 2,000평 있어요. 2,000평 있는데 맹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맹지인데도 튕기네 또. 다 그래요. 땅 갖고 있는 사람 튕기지 항상. 만약에 이게 부분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잘라서 분할도 해주시고. 잘라서 분할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교육도 좀 받으시고. 혹시 질문 있어요? 면적이 많이 줄진 않았습니까? 한 1,000평 돼요. 이거 우리가 일부라도 받아낼 건데 일부 받아내면 문제가 석벽을 또 쌓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싹 받아내야 되고 싹 받아내야 1,000평을 찾지. 근데 이걸 나눠서 팔면 뭐 어떤 사람은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, 어떤 사람은 뭐 아까 상업시설 뭐 하시겠 이렇게 나눠서 팔면은 용도 자체가 막 애매해져. 아마 처음에 주택으로 판다.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계획을 전부 다 주택으로 잡게 될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를 뭘로 파는? 그게 제일 중요하지. 공장 팔았다 그러면 거기 공장으로 해야 되지. 공장으로 내야지 되고. 그다음에 골프장으로 됐다. 그러면 여기도 주택은 또 공로 넘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공장으로 해야 되지. 첫 번째가 우리가 결정할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. 그 부동산에다 이거 팔 때는 그냥 이건 지금 뭐 생산관리지역이고 이렇다니 뭐가 어떤 종목을 지목을 정해주지 말고 그냥 이 땅 자체를 살 사람을 찾아달라. 그렇지.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겠네요. 네. 그럼 부동산에서 생산관리라면 다 아니까 거기에 맞는 걸 붙여줄 거예요. 그리고 허가난 거는 목재 그 가구 공장으로 놨다. 허가는 나 있다. 그렇게 해서. 근데 얼굴에 의욕들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. 팔자신이. 저는 여기 지분권자입니다. 아 그래? 네. 권리가 있어. 저도 일명 권리 있습니다. 그렇지. 내가 보기엔 전원주택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. 근데 누가 이걸 중간업자가 한 2,000평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굳어가는 거죠. 7,000평 전체를 그냥 주택단지로 딱 사가는 게 깔끔하겠네요. 깔끔하지. 여기 처음에 이게 유치권도 있었고 유치권이 완전히 나보고 나가리 튼 사람. 유치권자인데 완전히 그 사람은 불량하더라고. 욕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요새는 지금 6개월째 계속 아침마다 인사한마디 오고 전화 안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문자로 넣고 공포스럽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아부. 네,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? 쫓겨났어요. 끝나는 거 아니야? 점유가 끝났으니까. 일단 점유는 없었으니까. 원장님 그런데 어. 유치권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말이야. 유치권자가 다시 들어왔다는데 이거 한 달 됐거든. 한 달 나간 지. 근데 한 달 만에 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. 상식적이지 않지, 그지? 근데 이제 기본이 뭐냐면 무조건 받잖아. 땅이든 집이든. 그럼 임대명령 신청을 해야 돼. 반드시. 임대명령 기간이 6개월이야. 6개월 안에 안 하면 무효되거든.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좋든 나하고 말이 잘 되든 떠나서 임대명령을 해놔야 돼. 우리도 임대명령 해놨어. 그래서 해놓은 거야. 임대명령을 하고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전금지 가처분을 때려야 되거든. 이전금지 가처분을 때리는 데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박 씨라고 치자, 유치권자가. 박 씨가 있다가 가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임대명령 때렸는데 가보니까 심 씨가 왔어. 그래서 그 사람 또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또 이 씨가 왔어. 이런 반복 문제가 있거든.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요새는 안 그런 게 임대명령을 또 한번 때리면 김 씨가 있다 박 씨로 바뀌어도 그 사람한테도 그 권한이 똑같이 가. 임대명령 권한이.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안 받으려 주더라고. 앞으로는 이 임대명령이 자체가 계속 승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. 아무한테도 권한을 발동시킬 수 있다. 그랬거든. 그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뜻하게 다시 내보낼 수가 있어. 사법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비슷한 권한이 있는 거야.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팻말도 다시 달았더라고요. 프랜카드도 달고 그랬다면서. 그리고 거기다가 세콤을 어떻게 설치한 걸까요? 세콤은 그냥 주인 안 가리고 그냥 받아주는 건가요? 그것도 이제 유치권자로서의 자격으로 했겠지. 그 사람들이 그 뭐 해달라는데 그 사람들도 돈 버는 일인데 해줬겠지. 아니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세콤 달아대고 유치권자의 권한이라고 봐야 돼. 점유를 잃은 거 아니었나요?
읽기 전부터 달아났다니까 그 사람. 나 옛날 내 쫓을 때부터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물러나왔었잖아 한번. 그래서 우리가 막 설득하고 말하고 한 달 걸려갖고 내쫓은 거야. 또 들어왔다는 거야. 이건 이런 인도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해결하면 됩니다. 제가 지게차 면허증이 있거든요. 그걸로 좀 덜어낼까요? 그렇지. 이제 그 컨테이너가 그 사람들 거라면 물론 이제 앞으로 겨울이니까 힘들 거야 아마. 그렇지만 바깥으로 내보내면 좀 낫겠지. 또 권한이 있어야 이게 힘이 나는 거 아니야. 그 사람 권한이 없잖아. 인도 명령 받은 사람이잖아. 그래서 끝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처리는 해야지. 이런 일이 많습니다. 이런 거 하다 보면.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올라온 거 이렇게.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붙은 거잖아 도로가.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. 폭이나 길이나 비슷해요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저쪽까지 우리 땅이라고 봐야 돼 지금. 저 산 저 끝에까지가 우리 땅이구나. 아 이거 측량을 안 했나 본데. 이거 측량 안 했지. 그러니까 측량을 해. 내가 보기엔 저쪽 땅이 더 한참 있는데 저쪽으로. 이 땅이 크면 측량비도 많이 들어요. 터먹는 사람이 아마 가측량 정도만 하고 한 것 같은데 측량해서 말뚝 박아야 돼. 저쪽 밑으로 우리 땅이 있네요. 설명을 안 하고 이거 저쪽이 훨씬 더 넓은 땅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에 넓은 땅이 있지. 이거 봐, 요게 도로란 말이야, 요게. 밑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. 국어가 있는 거죠? 아니, 도로 들어가고 가보니까 도로인데, 여기 공장 허가들 내가 그렇게 있더라고. 그 우리도 이쪽으로도.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살짝 떨어졌거든요, 그래서. 요만 맞아 붙이면 도로가 되는 건데, 저기 한번 갔다 와볼까? 얼마큼 평잡을 해놨나? 이쪽이야? 네네. 네, 이건 경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이건 경계 맞지? 네네네. 그럼 저쪽 밑으로? 네네. 그럼 2단이가 친 것 쪽으로 빠진 거 아닌가? 그지? 이 땅이 되는 건가, 네네. 그럼? 이 땅이? 밑 또 있어. 한 단 또 있어. 살짝 보이잖아요. 한 단 있어. 저쪽 있잖아, 밑에. 거기 또 땅이 있긴 있지, 거기. 네네. 잘 해가지고. 7,300평. 보이네. 이런 주택 단지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예, 제일 좋죠. 이제 이 정도면 팔아먹을 만 해요. 우와, 그럼 빨리 팔어. 아니 원장님 있잖아요. 허가 받기 전하고 허가 받고 난 후하고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. 많이 나죠. 2배 나더라고요. 좀 과장한 거고 좀. 아니 진짜 아니 저 가장 아니고 저 전문가반 저 시작할 때 이제 저 사창리 화성 사창리 거기 도로변에 붙어 있는 전답이었거든요. 거기 3,000평이 나왔어요. 그거를 허가받기 전이었고 저희가 경매 알아보다가 거기 부동산에 갔는데 그걸 저희한테 허가받기 전이니까 직전이다. 허가 받을 수 있게끔 해줄 테니 30억에 사라 그랬어. 그러니까 평당 120 정도였나? 그게 지금은 250 허가가 난 상태고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 팔았어요. 한 필지 남았다고 250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저께 전화했더니 250달라고. 그 언제 알아보신 거예요? 우리 기수 시작할 때가 7월, 7, 8월, 8월이잖아요. 그리고 화성 부동산들은 땅값이 여기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여기도 살 때는 120 얘기하고 조사하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바로 130 얘기 나오고 계속 오르는 느낌이 와요, 여기는. 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가가 올해 끝난다니까 네. 그 바람에 또 올라가고 그런 그거는 영향이 어제 있어요. 부동산에서 얘기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거예요? 공식적인 건가요? 그게? 공식적인 거죠. 제가 나왔더라. 공문에 나왔어. 자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 저 밑에 땅 그 도로 연결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거기가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던데 산림청 땅이래. 산림청 땅이니까 근로해서 배수를 내겠다고 산림청에다 그걸 냈습니다. 소원서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가가 떨어질 거로 봅니다. 떨어지면 정식 배수로 겸 길이 돼버리는 거지. 배수로 겸 길. 그러니까 아주 밑에 좋지.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니고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? 거기 이제 물이 옛날부터 안 흘러가지고 화성시에서 길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는 하천이니까 배수로 뽑기도 좋고 길을 쓰기도 좋고 해서 거기는 정식 명칭의 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. 차만 다닐 수 있으면 차가 일로 들어왔다가 글로 나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.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정식적으로 도로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은 없다. 다 국가 땅이니까 또 거기가. 그 도로가 연결되면은 150에도 팔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마음대로 땅값이 막 20만 원씩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좋은 거지. 땅을 선택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.
아 이거 사야 되겠다. 앞뒤 빵 다 있네 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기분 좋아지지. 근데 이게 내 목적은 이거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야. 매번 해주는 게 아니잖아. 때가 있잖아. 때 5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. 물론 요새는 요구를 해갖고 심사를 하는 방법도 생겼습니다.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해서 토지의 성과를 다시 매겨달라 할 수가 있거든. 근데 그게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요새는 요청해서 된다는데 그 화성시에서 잘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. 만약에 자연녹지로 바뀌거나 계획관리로 바뀌면 최하 30%는 뜬다 했잖아 내가. 계획관리로 바뀌면 더 뜰 수도 있습니다. 한 40, 50%. 그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